이번 주 배우대 공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공유드릴 논문은 스파이크 하이제킹 레이트 인터랙션 리트리버라는 논문으로 오도비 회사에서 나온 ECIR 레이트 인터랙션 특화된 이 워크숍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간단히 한 줄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리트리버 중에서도 특히 멀티벡터 기반인 이 멀티벡터 리트리버에서 사용되는 스코어 펑션이 이제 맥스 시밀러리티의 이 위너 테이크 얼 방식이 이제 구조적인 편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메커니스틱 관점에서 분석을 한 논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선 이제 레이트 인터랙션 리트리버, 즉 이 맥스 멀티 벡터를 사용하는 리트리버는 이제 싱글 벡터 방식과는 다르게 이제 쿼리와 도큐멘트를 각각 여러 개의 토큰 그리고 패치 임베딩으로 만들고 이들 사이에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하는 방식을 이용하는데 이때 쿼리 토큰 하나당 이제 전체의 패치 토큰을 본 뒤에 그 중에서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가장 높은 것들을 맥스를 한 것들을 이제 어그리게이션 하는 즉 썸을 하는 방식인 이제 맥스 심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쿼리마다 단독적으로 맥스를 선택해서 얘를 어그리게이션 하는 이 스코어를 사용을 하고 이런 이제 위너 테이커 방식은 이제 이렇게 실제로도 리트리버 벤치마크나 실제 환경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이제 학습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이 선택되는 맥스 패치 토큰 즉 이 소수의 패치에만 그레이디언트가 전달되고 나머지는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위너 테이커 방식이 논문의 저자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맥스심의 이러한 이제 스퍼스 그레이디언트 라우팅, 즉 이 맥스 패치로 선택된 그레이디언트가 통하는 이러한 스퍼스 그레이디언트 라우팅이 뭐 단순한 특징인지 아니면 이제 리트리버 로버스트네스를 떨어뜨리는 구조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이제 풀링 방식, 즉 이 맥스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맥스심 이외의 다양한 풀링 방식을 비교를 해서 그레이디언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를 하고 이에 따라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비교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제 동일한 그 리트리버리 대부분 사용하는 컨트래스티브 러닝 환경에서 이 세 가지 풀링 방식만 바꿔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멀티벡터 기반의 리트리버 모델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맥스심 방식, 즉 가장 높은 시밀러리티만 사용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탑K라고 해서 이 맥스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탑K개의 패치를 선택한 후 그 시밀러리티를 평균 내는 방식이 있고 세 번째는 소프트맥스 풀링이라고 해서 모든 패치를 사용하되 이제 시밀러리티가 높은 패치에 더 큰 웨이트를 부여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 방식을 이 풀링 방식만 바꿔서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풀링이 그레이디언트를 얼마나 특정 패치에 집중시키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지니 코에피션트를 사용을 하는데 이 지니 코에피션트 수식은 아래 왼쪽처럼 이제 각 도큐멘트 패치에 전달되는 그레이디언트의 노멀을 먼저 구하고 이 그레이디언트들이 패치 전체에 얼마나 불균등하게 분포하는지를 지니 코에피션트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이 지니 수치가 높을수록 그레이디언트가 소수 패치에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낮을수록 여러 패치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저자들은 이제 단순히 이제 리트리버 성능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풀링의 이러한 스퍼시티와 그리고 리트리버 로버스트네스 사이에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좀 통제된 신테틱 환경에서도 실험을 하고 실제로 이제 VDR 모델에서 벤치마크로도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실험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험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테틱 실험과 리얼월드 실험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먼저 신테틱 실험에서는 이제 자연어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에 이제 컨셉 벡터들로 쿼리와 도큐멘트를 인위적으로 임베딩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인코더나 자연어의 복잡성 같은 다른 요인을 최소화하고 풀링 자체의 효과만을 통제해서 볼 수 있는 컨트롤 세팅이라고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환경에서 인배치 인포 NC 로스로 학습을 하면서 맥스심 그리고 앞서 말씀 탑 K는 4로 설정을 하였고 소프트 맥스 풀링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로버스트네스를 보기 위해서 이제 도큐먼트와 쿼리가 의미적으로 유사한 허드 네거티브 패치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도큐먼트 랭스를 증가시키는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즉 맥스심이 잘못된 패치를 위노로 선택하기 쉬운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신테틱에서 나타난 현상이 실제 모델에서도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좀 가벼운 콜크웬 2.5 리트리버 모델을 사용을 하고 이제 비도레의 바이오메디컬 벤치마크에서 이러한 분석을 동일한 분석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도큐멘트가 길어졌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세멘틱 헐드 네거티브 대신에 랜덤 가우시안 패치를 추가하는 이러한 컨트롤 익스페리멘트도 수행을 하고, 그래서 따라서 세멘틱 디스트랙터의 효과와 단순 도큐멘트 랭스 증가의 효과를 좀 분리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먼저 보시면 이제 왼쪽 그래프에서는 이제 맥스심이 가장 높은 그레이디언트 컨센트레이션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탑 K, 그리고 그 다음 소프트맥스 순이고 이 차이는 학습 초반부터 끝까지 거의 유지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가운데 그래프를 보면 이제 신세텍 환경에서는 탑 K가 맥스심보다 그레이디언트를 훨씬 분산시키면서 리트리버 성능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높은 리트리버 성능을 위해 반드시 맥스심처럼 극단적인 이러한 위너 테이크 올 라우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도큐멘트 랭스가 증가할수록 모든 방식의 성능이 감소하지만 맥스심이 탑K보다 더 빠르게 감소한다. 즉 이러한 높은 그레이디언트 컨센트레이션이 도큐멘트 랭스에 대해서 대한 브리트네스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리얼 월드 데이터, 즉 콜코엔과 아까 비도레로 실험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프는 따로 없지만 그 실험 내용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콜코엔 2.5에서는 이제 세멘텍 디스트랙터를 주입했을 때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맥스심뿐만 아니라 탑K의 라우팅 방식도 역시 리컬이 크게 감소했고 K를 증가시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즉 그 이유는 이제 세멘텍 디스트랙터들이 이제 탑 K 후보 자체를 채워버리기 때문에, 즉 여러 패치를 평균 내더라도 그 패치들이 전부 디스트랙터라면 결국 잘못된 스코어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반면 이제 랜덤 가우시안 패치, 즉 이 세멘텍 디스트랙터 패치를 넣는 것 대신에 랜덤한 패치를 추가했을 때는 성능이 거의 유지됐는데, 이는 단순히 문서가 길어지는 것보다는 즉 커리와 의미적으로 유사한 디스트랙터가 이제 맥스심의 셀렉션을 하이제킹하는 것이 가장 핵심 문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여기서 참고할 만한 점은 이제 실제 데이터에서는 단순히 맥스심을 탑키 어버레이징으로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세멘틱 디스트랙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이고, 따라서 단순히 더 많은 패치를 풀링하는 것보다 어떤 패치들이 함께 선택돼야 하는지 또는 패치 간 관계가 일관적인지를 좀 고려하는 이러한 맥스심 구조 자체를 좀 수정을 하는 스코어링 메커니즘이 필요할 가능성을 이 논문이 시사하고 있고, 이와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그 VDR에서 바인딩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바인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맥스심의 구조를 바꿔야 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었던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 이번 주 페어된 논문 종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